안녕하세요. 코딩 알려주는 라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AWS에서 SES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할 거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Gmail을 가지고 먼저 이메일을 보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SES를 가지고 메일을 보내는 건 좋긴 좋은데, 처음에 사전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도메인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이제 Gmail을 가지고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 보기 전에 어떤 분께서 여기 저희 이제 이 프로젝트 깃허브에 이슈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이런 에러가 있다라고 이슈를 남겨주셨는데 진짜 에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그인 걸 확인하고 이렇게 깃허브에 새로 이제 업데이트 버전을 커밋해서 이제 수정을 해놨습니다. 다시 수정한 거를 받아주시면 되고 해당 같은 오류가 나신다면은 이 오류를 보시고 똑같은 오류가 나신다고 하면은 이 커밋을 보시고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여기다 Q&A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Q&A를 만들고 있어서 Q&A 들어오셔가지고 뭐 댓글도 남기실 수 있고 글도 쓰실 수 있고 하시도록 제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새 글 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새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새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노트 하면은 이제 노트를 남기실 수도 있어요. 완전 비공개로도 남기실 수 있고 편하신 대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제 카테고리 선택하셔서 이제 질문을 추가해 주시면은 이제 편하게 제가 언제든지 보고 답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정도면은 이제 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디터의 라이센스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 저녁 정도면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여기 샌드 카카오까지 해봤어요. 샌드 카카오까지 해봤는데 샌드 카카오가 잘 됐죠. 잘 되고 지금 다시 시도하려면 물론 토큰을 다시 받아야겠지만 그때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메일을 이제 펑션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메일 바이 Gmail, 그 다음에 이메일 바이 Gmail 2, 그 다음에 실제로 메일을 보내는 펑션인 send 이메일,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실행을 해볼 건데 간단하죠. 그냥 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한 6초 정도 걸려요. 한 6초에서 7초 정도 걸리는데 레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메일 한 통을 보내는데 6초가 걸린다면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API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백그라운드 태스크로 돌려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백그라운드 태스크로 돌리면은 얘가 이제 다른 스레드로 빠져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일을 끝마치지 않아도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제 리턴이 옵니다. 그러면 얘는 혼자 남아서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초 정도 걸렸던 작업이 여기서는 이제 0.2초 만에 끝나게 됩니다. 레스트 서비스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빼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장고에는 이제 장고 셀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도 스레드를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잘 쓰시면 정말 빠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정말 유저의 커넥션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업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써서 사용을 하신다면, 물론 그만큼 리소스는 많이 들겠지만 훨씬 빠르고 훨씬 많은 트래픽을 받아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펑션인 여기 샌드메일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야 gmail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yet another gmail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메일만 쓰시고,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는데 여기 OS에서 환경 변수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여기 메인 누르셔서 에디트 컨피규레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민감 정보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쓰시고 코드 안에는 이거를 절대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깃허브로 코드를 푸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코드 안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곤란하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꼭 이렇게 환경 변수를 빼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메일이 여기로 가고 이제 이메일 패스워드가 여기로 가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로 빠질 겁니다.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드웨어를 타지 않아요. 이미 회신해야 되는 그 HTTP 리스폰즈는 나갔기 때문에 미드웨어를 타지 않고, 만약에 익셉션으로 빠져가지고 발송이 실패할 경우에는 어디인가 발송 실패라고 알려야 됩니다. 뭐 카카오톡으로 알리든 뭐 어디로 알리든 일단 알려야 돼요. 얘는 이제 에러가 나면은 그냥 로그에만 찍히고 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에러가 찍혔는지 모르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임의로 이제 나중에 센트리를 사용하실 때 센트리를 부르셔도 되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알면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바로바로 알리는 것을 네,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했으니까 이 메일링 리스트로 오는데, 여기 샌드 이메일 가보면 여기 샌드 이메일 있고, 이 안에 이게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메일 툴을 여기다 보내주면은, 이메일 툴은 리스트겠죠? 그래서 리스트가 여기서 포문으로 돌고, 이 안에서 이제 이름과 이메일을 추출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HTML을 여기 이제 이메일 컨텐츠 HTML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물론 나중에 HTML 이메일 컨텐츠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겠고,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내면 요 괄호, 컬리 브레이스 괄호 안에 이 포맷 메소드를 타가지고 여기서 추출한 그 네임이 요 컬리 브레이스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 바이 지메일 요 펑션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타임을 적어놓은 거는 몇 초가 걸리는지 보여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이제 이렇게 하면 돌아가죠. 돌아가고 많이 안 걸리네요. 2초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초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시지 OK가 떴고요. 메시지 OK가 떴고 메일함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보내봅니다 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보내봅니다. 제가 라이언이라고 썼으니까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같은 내용을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로 한번 돌려볼게요.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한번 돌려보고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내용을 돌렸는데 1ms도 안 걸렸는데 이제 0.002 밀리세컨드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돌려서 이제 이 코드에서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가 돌면서 이제 보냈는데 새로운 게 왔네요. 표시하면 똑같은 게 오죠.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사용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신 이제 지메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시면 이제 처음엔 안 될 거예요. 처음엔 한 번도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없으면 안 되실 거고, 요 밑에 myaccount.google.com 한 다음에 less secure apps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안 수준이 낮은 앱 허용을 사용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이게 나가고요. 안 그러면 지메일에서 그 플랫폼 안에서만 메일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는 메일을 보낼 수가 없어요.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로그인이 안 된다 그렇게 에러 코드가 나올 땐 이렇게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을 항상 사용으로 해주시고, 또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이 이제 접속을 어느 순간 뜸하게 하면 구글이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꾸니까 자주 사용하실 때 문제가 없지만 자주 안 쓰실 때는 쓰실 때마다 요 사용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들어가실 수 있게 제가 요 밑에다가 주석 처리해갖고 주소를 남겼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이제 HTML로 한번 보내볼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없고, 이제 HTML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샘플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샘플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고, 이걸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건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아무렇게나 제가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은 그 예제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Q&A를 오픈하고 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워드 붙여넣기가 검출되었습니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유지를 누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워드 파일에 이제 표든 뭐 차트든 상관없이 다 그대로 나오니까 필요하실 때는 워드에 쓰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서 관리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아무 데나 하시면 여기 점점점이 나와요. 여기서 코드 보기 누르시면 이게 코드가 나옵니다. 그럼 코드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제일 앞 글자인 여기에다가 다시 컬리 브레이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름이 들어갈 테니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메일 send by gmail to를 실행을 해보면 보내졌죠? 이번에도 0.02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잘 나오죠? 이렇게 HTML 템플릿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보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되게 멋있고 팬시한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나중에 지금은 그 이쁜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도 이런 에디터로는 작업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워드로 작업해갖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워드로 갖다 붙이시면은 훨씬 더 이쁜 이메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에디터에서는 안 되고 몇몇 있어요. 이게 되는 에디터가 몇몇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디터는 이 엑셀과 워드에서 이제 붙여넣기 한 걸 완벽하게 호환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글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 노트, 요즘에 글 쓰는 플랫폼이 많은데 뭐 브랜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개발자들 분들과 이제 소소하게 이제 노트를 써서 많은 지식을 좀 공유해 볼까 하는 마음에 이걸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물론 블로그랑 데브위키는 아직은 저만 쓰고 있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누구든 여기서 쓰실 수 있습니다. 질문도 그렇고 마이노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팬시하게 쓰시면은 이제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기서 넣고 그냥 이렇게 코드 보기 누르면은 바로 이게 코드가 나오고, 요거 다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메일에서 다 먹혀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만 구축해 놓으면 이제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뭐 API 서비스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나만 쓸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쓸 거면 그냥 여기다가 이게 다 이름 적고 그냥 여기서 execute 한 번 딱 실행 딱 누르면은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메일을 싹 다 발송됩니다. 하지만 Gmail은 하루에 2,000건 이 리밋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여러 건을 보내면은 구글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보내신다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슬립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슬립을 넣어주시면 이제 1초씩 쉬면서 보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내시면 이렇게 슬립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때그때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1000명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이제 뭐 중간에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마지막 보낸 이메일이 여기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겠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보내는 이메일이 여기에 이제 찍히게 될 테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실패한 걸 다시 돌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튜닝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프린트까지 다 해서 기세 업로드하고 다음 업데이트 할 때 요거를 다 지우고 커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SES로 이메일을 보내는 걸 해볼 건데, SES로 이메일을 보내시려면 일단 도메인이 있으셔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뭐 예를 들어 네이버.com 이런 도메인이 있으셔야 그 도메인으로 인증을 받고, 그 도메인으로 인증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도메인으로 이제 이쪽에서 보내는 이메일은 스팸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이제 밝혀야 이제 이메일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WS 계정이 있어야 되고, AWS 계정 등록은 뭐 다 무료지만 카드 등록은 해야 됩니다. 카드 등록은 해야 되고요.
요즘 다 AWS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뭐 이런 데서 다 클라우드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나중에 배포할 때도 AWS의 빈지토크랑 트래비스 CI를 써갖고 자동으로 CI/CD 배포를 구축할 건데 그 구축하는 거를 또 하시려면 어차피 AWS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SES로 이메일을 보내는 강좌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